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의 달빛지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입니다. 박태원은 서울에서 출생했고요, 경성 제1고보를 거쳐 일본 호세이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그는 1920년대부터 신문과 잡지에 시, 실제, 창, 소설로는 해야의 일야 등을 발표하면서 창작 활동을 시작하였고요. 1930년 구인의 일원으로서 표현 기교의 실험에 치중했으나 1930년대 후반 천변풍경, 골목안 등을 발표하면서 세태묘사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중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는 장편 역사소설 가보농민전쟁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은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발표한 작품으로 소설가 구보가 경성 시내를 떠돌며 보낸 하루를 재현하는 소설이죠. 구보가 지낸 하루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제시되고 있지만 이때의 시간적인 순서란 인과적인 순서와 관계없는 자연적 시간의 순서에 그칩니다. 일종의 필연성을 형성하는 것은 오히려 구보가 떠올리는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들이 아무런 매개 없이 연상되어 떠오르는 조각조각으로 보여질 뿐이죠. 이는 모더니즘의 일반적 특질 중에서도 동시성, 병치 또는 몽타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생충 영화로 한국 영화를 세계적인 위상으로 끌어올린 봉준호 감독이 그의 외손자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입어 지금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제 방에서 나와 마루 끝에 놓인 구두를 신고 기둥못에 걸린 단장을 떼어들고 그리고 문간으로 향하여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어디 가니?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중문 앞까지 나간 아들은 혹은 자기의 한 말을 듣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또는 아들의 대답 소리가 자기의 귀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이번에는 중문 밖에까지 들릴 목소리를 내었다. 일찍은이 들어오너라. 역시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중문이 소리내어 열려지고 또 소리를 내어 닫혀졌다. 어머니는 얇은 실망을 느끼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려 한다. 중문 소리만 크게 나지 않았으면 아들의 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다시 비누질을 하며 대체 그 애는 매일 어딜 그렇게 가는 겐가 하고 그런 생각을 하여 본다. 직업과 아내를 갖지 않은 26살짜리 아들은 늙은 어머니에게는 온갖 종류의 근심, 걱정거리였다. 우선 낮에 한번 집을 났으면 아들은 밤 늦게나 되어 돌아왔다. 늙고 쇠약한 어머니는 자리도 깔지 않고 맨바닥에다 팔을 개고 누워 아들을 기다리다가 곧잘 잠이 든다. 편안하지 못한 잠은 2시간씩 3시간씩 계속될 수 없다. 잠깐 잠이 들었다 깰 때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아들의 방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둥에 걸린 시계를 쳐다본다. 자정, 그리 늦지는 않았다. 이제 아들은 돌아올 게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서 돌아와지라 빌며 또 어느 틈엔가 꼬박 잠이 든다. 그가 두 번째 잠을 깨는 것은 새로 1점 반이나 2점, 그러한 시각이다. 아들의 방에는 그저 불이 켜 있다. 아들은 잘 때면 반드시 불을 끈다. 그러나 혹은 어느 틈엔가 아들은 돌아와 자리에 누워 책이라도 읽고 있는 게 아닐까. 아들에게는 그런 버릇이 있다. 어머니는 소리 안 나게 아들의 방 앞까지 걸어가 가만히 안을 엿듣는다.
마침내 어머니는 방문을 열어보고 입대 웬일일까 호젓한 얼굴을 하고 다시 방문을 닫으려다 말고 방 안으로 들어온다. 나이 찬 아들의 기름과 분내 없는 방이 늙은 어머니에게는 애달펐다. 어머니는 초저녁에 깔아놓은 채 그대로 있는 아들의 이부자리와 베개를 고쳐놓고 그리고 그 옆에가 앉아본다. 26해를 길렀어도 종시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자식이었다. 서로 26해를 26곱 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은 늘 걱정으로 차리라. 그래도 어머니는 그가 작은 며느리를 보면 이렇게 밤늦게까지의 걱정을 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참, 얘는 왜 장가를 들려고 안 하는 겐구? 언제나 혼인말을 꺼내면 아들은 말하였다.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기집을 먹여 살립니까? 하지만 어떻게 도리야 있느니라 어디 월급쟁이가 되더라도 두 식구 입에 풀칠이야 못하려고? 어머니는 어디 월급자리라도 구할 생각은 없이 밤낮으로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혹은 공년스리 밤중까지 쏘다니고 하는 아들이 보기에 딱하고 또 답답하였다. 그래도 장가를 들어놓으면 마음이 달라지지. 제 기집 기온 줄 알면 자연 돈불국일 하겠지. 작년 여름에 아들은 한 색시를 만나본 일이 있다. 그 애면 저도 싫다고는 않겠지. 이제 이놈이 들어오거든 단단히 따져보리라. 그리고 어머니는 어느 틈엔가 손주 자식을 눈앞에 그려보기조차 한다. 아들은 그러나 돌아와 채 어머니가 뭐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 입대 안 주무셨어요? 어서 주무세요. 그리고 자리 옷으로 갈아입고는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를 펴놓는다. 그런 때 옆에서 무슨 말이든 하면 아들은 언제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 어머니는 가까스로 늦었으니 어서 자거라. 그걸랑 내일 쓰고 한마디를 하고서 아들의 방을 넣은다. 얘기는 내일 아침에라도 하지. 그러나 11점이나 오정에야 일어나는 아들은 그대로 소리 없이 밥을 먹고는 나가버렸다. 때로 그를 팔아 몇 푼의 돈을 구할 수 있을 때 그 어느 한 경우에는 아들은 어머니를 보고 뭐 잡수시고 싶은 거 없어요? 그렇게 묻는 일이 있었다.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지 못한 아들이 그래도 어떻게 몇 푼의 돈을 만들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신통하게 기뻐하였다. 어서 내 생각 말고 내 양말이나 사시느라. 그러면 아들은 을에 제 고집을 세웠다. 아들의 고집 센 것을 물론 어머니는 좋게 생각 안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면 아들이 고집을 세우면 세울수록 어머니는 만족하였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수를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식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때 그것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 준다. 대체 뭘 사줄 테냐? 뭐든 어머니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래도 좋으냐? 네. 그럼 애누리 없이 어머니는 욕망을 말해본다. 너 나 치마 하나 해주려무나. 아들이 흔연히 억락하는 걸 보고 내 아주몸은 무엇 안 해주니? 아들은 치마 두 가음의 가격을 묻고 그리고 갑자기 엄숙한 얼굴을 한다. 혹은 밤을 새우기까지 하여 아들이 번 돈은 결코 대단한 액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 어머니는 말한다. 그럼 내 아주머니나 해주렴. 아들은 아니에요, 넉넉해요, 갖다 끊으세요. 그리고 돈을 내놓았다. 어머니는 얼마를 주저한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가장 자랑스레 돈을 집어들고 예, 옷감 밖으로 나가자. 아제비가 치마하려고 돈을 주었다. 내 아제비가? 그렇게 건넌방에서 재봉틀을 놀리고 있던 맏며느리를 신기하게 놀래어 준다.
치마가 되면 어머니는 그것을 입고 나들이를 하였다. 일갓집 대청에 가 주인 안악내와 마주 앉아 갓난애 같이 어머니는 치마 자랑할 기회를 엿본다. 주인 마누라가 섣불리 참 치마 좋은 거 해 입으셨구먼 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서슴지 않고 이거 내 둘째 아이가 해준 거죠. 제 아주몸하고 이렇게 묻지도 않는 말을 하였다. 어머니는 그것이 아들의 훌륭한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였다. 자식을 사랑할 때 어머니는 얼마든지 뻔뻔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늘 있을 수 없다. 어머니는 역시 글을 쓰는 것보다 월급쟁이가 몇 갑절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재주 있는 내 아들은 무엇을 하든 잘 하리라고 혼자 작정해버린다.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월급자리가 얻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말한다. 하지만 보통 학교만 졸업하고도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회사에서 관청에서 일들만 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동경을 건너가 공부를 하고 내 아들이 구하여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구보는 집을 나와 천변길을 광교를 향하여 걸어가며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네 하고 대답 못했던 것을 뉘우쳐 본다. 하기야 중문을 여닫으며 구보는 네 소리를 목구멍까지 내어 보았던 것이나 중문과 안방과의 거리는 제법 큰 소리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활짝 열린 대문 앞을 때마침 3명의 여학생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다. 그렇더라도 대답은 역시 하여야만 하였다고 구보는 어머니의 외로워할 때의 표정을 눈앞에 그려본다. 처녀들은 어느 틈엔가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한낮의 거리 위에서 구보는 갑자기 격렬한 두통을 느낀다. 비록 식욕은 왕성하더라도 잠은 잘 오더라도 그것은 역시 신경쇠약에 틀림없다. 구보는 떠름한 얼굴을 하여 본다.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그 무의미함을 새삼스레 깨달은 까닭이다. 그는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 내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솔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구보는 그 사나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는 효과가 없었다. 총독부 병원 시대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그 우울한 안과 재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구보는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의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제 자신의 강도 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백묵을 가져와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내었다.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2번 횡단하여 화신상의 앞으로 간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외가 4-5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낏 구보를 본 그들 내외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넣으며 자기는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텀엔가 안전지대에 가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의 단장과 또 한 손의 공책과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구보는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 올랐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고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 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것이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또 찌급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5잎 동전을 본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 12년, 11년, 8년, 12년.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것이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겐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라도 들를 걸 그랬나 하여 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 개의 일일 순 있다.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 그랬어 뒤를 캐어 물을 거다.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 머리 없다고 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하다고 말하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얌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하여 얼토당토 아는 곳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이므로. 이래 1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게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었으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구보는 여자와의 해견 당시 자기의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잖이 인상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하여 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여자의 옆 얼굴을 곁눈질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급하여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곁눈질한 남자의 꼴을 곁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런 것에 머리를 썼다. 아는 체를 하여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체 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괴이하고 우스워 나는 오직 요만한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여 보았다. 그러면 나는 마음속 극히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이래 1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제약이었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고 있다면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정류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동요하며 창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로 가 섰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도 차에서 곧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 어떤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그 차를 탄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눈치챌 때 여자는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그래, 구보가 망설이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 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헤어보며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하여 주는 이는 없지는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오전 백동화를 골라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은 없었더라도 역시 그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제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여자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 정도면 하고 뜻을 표시하였던 것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구보는 어머니가 색시집으로 솔직하게 구원할 것을 금하였다. 그것은 허영만에서 나온 일은 아니다. 그는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객적실히 여자를 괴롭혀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다. 구보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하여 오지 않았다.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 우스운 일이다. 그러는 동안에 날은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구보는 잃기 시작하였다. 전차가 약소정 근처를 지나갈 때 구보는 그러나 그 흥분에서 깨어나 뜻모를 웃음을 입가에 띄워본다. 그의 앞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다 양산을 놓고 있었다. 어느 잡지에선가 구보는 그것이 비처녀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배운 일이 있다. 딸은 머리를 틀어 올렸을 뿐이나 그만한 나이로는 저 여인은 마땅히 남편은 가졌어야 옳을 게다. 아까 그는 양산을 어디다 놓고 있었을까 하고 구보는 객적은 생각을 하다가 여성에 대하여 그러한 관찰을 하는 자기는 혹은 어떠한 여자를 아내로 삼든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행복되게 하여 줄 것인가. 구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여자를 차례로 생각하여 보고 그리고 가만히 한숨 지었다. 일찍이 구보는 버서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벗을 찾았을 때 문간으로 그를 응대하러 나온 버서의 누이는 혹은 정말 나이 어린 구보가 동경의 마음을 갖기에 알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하였는지도 모른다. 15살짜리 문학소녀는 그를 사랑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뒷날 그와 결혼할 수 있다 하면 응당 자기는 행복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벗을 찾아가 그와 만날 기회를 엿보고 혹 만나면 저 혼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돌아와 밤늦게 여러 편의 연애시를 초하였다. 그가 자기보다 3살이나 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보의 마음은 불안하였다. 자기가 한 여자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여도 결코 서투르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여자는 이미 그 전에 다른 더 나이 먹은 이의 사랑을 용납해 버릴 게다. 그러나 구보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수 있기 전에 여자는 참말 나이 먹은 남자의 품으로 갔다. 17살 먹은 구보는 자기의 마음이 퍽이나 괴롭고 슬픈 것 같이 생각하여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복을 특히 남자의 행복을 빌려들었다. 그러한 감정은 그가 읽은 문학 서류에 얼마든지 쓰여 있었다. 결혼 비용 3,000원, 신혼여행은 동경으로, 관수동에 그들 부처를 위하여 개축된 집은 행복을 보장하는 듯 싶었다. 이번 봄에 들어서서 구보는 법과 더불어 그들을 찾았다.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 앞에서 구보는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평범한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었다. 구보가 17살 먹은 사내 아이를 영리하다고 칭찬하였을 때 젊은 어머니는 그러나 그 애가 이 골목 안에서는 그중 나이 어림을 말하고 그리고 나이 먹은 아들이란 저희보다 적은 아이에게 대하여 얼마든지 교활할 수 있음을 한탄하였다. 언제든 딱지를 가지고 나갔으는 최후에 한 장까지 빼앗기고 들어오는 아들이 민망하여 하루는 그 뒤에 연필로
하나하나 표를 하여 주고 그것을 또 다 읽고 돌아왔을 때 그는 골목 안의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서 원래의 내 아이 물건을 가려내어 거의 모조리 해소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일종의 자랑조차 가지고 구보에게 들려주었다. 구보는 가만히 한숨 짓는다. 그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러한 여인은 혹은 한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임을 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몇 점이나 되었나 구보는 그러나 시계를 갖지 않았다. 갖는다면 그는 우아한 회중시계를 택할 게다. 손목시계, 그것은 소녀 취미에나 맞을 게다. 구보는 그렇게도 손목시계를 갈망하던 한 소녀를 생각하였다. 그는 동리에 전당 넣은 18금 손목시계를 탐내고 있었다. 그것은 사원 80전에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계 말고 치마 하나를 해 입을 수 있을 때에 자기는 행복의 절정에 이를 것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벤베르크 실로 짠 보일 치마 3원 60전, 하여튼 8원 40전이 있으면 그 소녀는 완전히 행복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구보는 그 결코 크지 못한 욕망이 이루어졌음을 듣지 못했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다방에 오후 2시 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 등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이야기를 하고 또 레코드를 들었다. 그들은 거의 다 젊은이들이었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그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네들은 인생에 필요한 것 같이 느꼈다. 그들의 눈은 광선이 부족하고 또 불균등한 속에서 쉴 사이 없이 제각각의 우울과 고달픔을 하소연한다. 때로 탄력 있는 발소리가 이 안을 찾아들고 그리고 호화로운 웃음소리가 이 안에 들리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방에 깃들린 무리들은 그런 것을 업신여겼다. 구보는 아이에게 한 잔의 가베차와 담배를 청하고 구석진 등탁자로 갔다. 나는 대체로 얼마가 있으면 그의 머리 위에 한 장의 포스트가 걸려 있었다. 어느 화가의 도규류 별전. 구보는 자기에게 양행비가 있으면 적어도 지금 자기는 거의 완전히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동경에라도. 동경도 좋았다. 구보는 자기가 떠나온 뒤의 변한 동경이 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혹은 더 좀 가까운 데라도 좋았다. 지극히 가까운 데라도 좋았다. 50리 이내의 여정에 지나지 않더라도 구보는 조그만 슈트케이스를 들고 경성역에 섰을 때 응당 자기는 행복을 느끼리라고 믿는다. 그것은 금전과 시간이 주는 행복이다. 구보에게는 언제든 여정에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시간의 준비가 있었다. 구보는 차를 마시며 약간의 금전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온갖 행복을 손꼽아 보았다. 자기도 혹은 8원 40전을 가지면 우선 조그마한 한 개의 혹은 몇 개의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게다. 구보는 그러한 제 자신을 비웃으려 들지 않았다. 오직 고만한 돈으로 한때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애달프고도 또 사랑스럽지 않은가. 구보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자기가 원하는 최대의 욕망은 대체 무엇일꼬 하였다. 석전 탕목은 화롯가에 앉아 곰방대를 닦으며 참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듯 하면서도 없었다. 혹은 그럴 게다. 그러나 구태여 말하면 말할 수 없을 것도 없을 게다. 원거 마의 경구 여붕우공 폐지이무감은 자로의 뜻이요. 좌상객상만 준중주불공은 공룡의 원하는 바였다. 구보는 저도 역시 좋은 벗들과 더불어
그 즐거움을 함께 하였으면 한다. 구둣발 소리가 바깥 포도를 걸어와 문 앞에 서고 그리고 다음에 소리도 없이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는 구보의 벗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거의 일시에 머리를 돌리고 그리고 구보는 그의 고요한 마음속에 의무를 갖는다. 그 사내와 구보는 일찍이 인사를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교롭게도 어두운 거리에서였다. 한 벗이 그를 소개하였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그는 말하였다. 사실 그는 구보의 이름과 또 얼굴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구보는 그를 몰랐다. 모른 채 어두운 곳에서 그대로 헤어져 버린 구보는 뒤에 그를 만나도 그를 그라고 알아내지 못하였다. 그 사내는 구보가 자기를 보고도 아른 채 안 하는 것에 응당 모욕을 느꼈을 게다. 자기를 자기라고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평온할 수 없었을 게다. 그러나 구보는 몰랐고 모르면 태어날 수 있다. 자기를 볼 때마다 황당하게 또 불쾌하게 시선을 돌리는 그 사내를 구보는 오직 괴이하게만 여겨왔다. 괴이하게만 여겨오는 동안은 그래도 좋았다. 마침내 구보가 그를 그라고 알아냈을 때 그것은 그의 마음에 암령을 주었다. 그 뒤부터 구보는 그 사나이와 시선이 마주치면 역시 당황하게 그리고 불안하게 고개를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여 놓는다. 구보는 다방안의 한 구획을 그의 시야 밖에 두려 노력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섭의 번거로움을 새삼스레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있다. 구보는 다시 걷기로 한다. 여름 한낮의 떼역볕이 맨머리 바람의 그에게 현기증을 주었다. 그는 그곳에 더 그렇게 서 있을 수 없다. 신경쇠약. 그러나 물론 쇠약한 것은 그의 신경뿐만이 아니라 이 머리를 가져 이 몸을 가져 대체 얼마만한 일을 나는 하겠단 말인고 때마침 옆을 지나는 작년의 그 정력가행 육체와 탄력 있는 걸음걸이에 구보는 일종의 위압조차 느끼며 문득 9살 적에 집안 어른의 눈을 기어 춘향전을 읽었던 것을 뉘우친다. 갑자기 한 젊은이가 구보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구보가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곳에서 왔다. 구보는 그를 어디서 본 듯 싶었다. 자기가 마땅히 알아보아야만 할 사람인 듯 싶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거리가 한 칸통으로 단축되었을 때 문득 구보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그리고 그곳에 옛 동무를 발견한다. 그리운 옛 시절, 그리운 옛 동무. 그들은 보통 학교를 나온 채 이제도록 한 번도 못 만났다. 그래도 구보는 그 동무의 이름까지 기억 속에서 찾아낸다. 그러나 옛 동무는 너무나 영락하였다. 못이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 오직 새로운 맥고자를 쓰은 그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하다. 구보는 망설거린다. 그대로 모른 체하고 지날까. 옛 동무는 분명히 자기를 알아본 듯 싶었다. 그리고 구보가 자기를 알아볼 것을 두려워하는 듯 싶었다. 그러나 마침내 두 사람이 스로이 지나치는 그 마지막 순간을 포착하여 구보는 용기를 내었다. 이거 얼마만이야, 육은? 그러나 벗은 순간에 약간 얼굴조차 붉히며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서울에 늘 있었어? 네. 구보는 다음에 간신히 어째서 그렇게 뵐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 맛보며 그래도 또 무슨 말이든 하고 싶다 생각할 때 그러나 벗은 그만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구보의 앞을 떠나 저 갈 길을 가버린다. 구보는 잠깐 그곳에 섰다가 다시 고개 숙여 그러며 울 것 같은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매겁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는 눈앞의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지급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득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 옆에 끼고 앉을 수도 없게시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은 누구에게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만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구보는 한 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네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세잔한 몸을 이끌고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내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은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이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노파는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와 그의 시골서 조그마한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한 주단 포목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싸우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들을 들고 자랑스레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옅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만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학정을 새삼스레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 그의 좌우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즈메리 양복 입은 사나이에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인 까닭인지 모두들 구석진 좌석을 좋아하였다. 구보는 하나 남아있는 가운데 탁자에 가 앉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만의 발스 센티멘트를 가장하고 마음의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율이 채 끝나기 전에 방학무익한 소리가 구포시 아니요 구보는 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중학을 2, 3년 일찍이 마친 사나이 어느 생명보험회사의 외교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에 결코 왕래가 없었으면서도 이렇게 아는 체를 하려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술을 먹은 탓인지도 몰랐다. 구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간 끄덕하여 보이고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역시 큰 소리로 이리 와 좀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을 때 구보는 게으르게나마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탁자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리 좀 앉으시오. 참 최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씨. 이 사나이는 어인 까닭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라고 발음하였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 보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래 요새도 많이 쓰시오? 뭐 별로 쓰는 거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가 이러한 사나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딱한 사나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 득잇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한 잔 10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내 참 구포시 작품을 애독하지.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보가 아무런 감동도 갖지 않는 듯 싶은 것을 눈치채자 사실 내 또 만나는 사람마다 구포시를 선전하지요. 그러한 말을 하고는 혼자 허허 웃었다. 구보는 의미몽롱한 웃음을 웃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나이를 고급으로 채용하여 구보 독자권 권유인으로 일을 시키면 자기도 응당 몇십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여 보고 그리고 혼자 속으로 웃었다. 참 구포 선생 하고 최군이라 불리운 사나이도 말참견을 하여 자기가 독견의 승방비곡과 윤백남의 대도전을 걸작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에 구보의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 어느 화재보험회사의 권유원인지도 알 수 없는 사나이는 가장 영리하게 물론 선생의 작품은 따로 치고 그러한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간신히 그것들을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였을 때 최구는 또 용기를 얻어 참 조선서 원고료는 얼마나 됩니까? 구보는 이 사나이가 원호료라고 발음하지 않는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나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그래 구보는 혹은 상대자가 모멸을 느낄지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려라는 것을 받아본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고 말하고 마침 문을 들어서는 벗을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 노트와 단장을 집어들고 막 자리에 앉으려는 벗에게 나갑시다. 다른 데로 갑시다. 밖에 여름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 오전 2시에 종로 내거리는 가는 비 내리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끊임없다. 그들은 그렇게 밤을 사랑하여 마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 용이하게 이 밤에 즐거움을 구하여 얻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일순 자기가 가장 행복된 것 같이 느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걸음걸이에 역시 피로가 있었다. 그들은 결코 위안받지 못한 슬픔을 고달픔을 그대로 지닌 채 그들이 잠시 잊었던 혹은 잊으려고 노력하였던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밤늦게 어머니는 또 잠자지 않고 아들을 기다릴 게다.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은 아들에게 어머니는 또한 한 가지의 근심을 가질 게다. 구보는 어머니의 조그만 외로운 슬픈 얼굴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제 자신 외로움과 슬픔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 구보는 거의 어머니의 외로움을 잊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응당 온 하루 생각하고 또 걱정하였을 게다. 오 한없이 크고 슬픈 어머니 사랑이여.
어버이에게서 남편에게로 그리고 또 자식에게로 옮겨가는 여인의 사랑이여. 그러나 그 사랑은 자식에게로 옮겨간 까닭에 그렇게도 힘있고 또 거룩한 것이 아니었을까. 구보는 벗이 그럼 또 내일 만납시다. 그렇게 말하였어도 거의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제 나는 생활을 가지리라. 생활을 가지리라. 내게는 한 개의 생활을, 어머니에게는 편안한 잠을 평안히 가 주무시오. 벗이 또 한 번 말했다. 구보는 비로소 그를 돌아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하였다. 내일 밤에 또 만납시다. 그러나 구보는 잠깐 주저하고 내일부터 나 집에 있겠소. 창작하겠소. 좋은 소설을 쓰시오. 벗은 진정으로 말하고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참말 좋은 소설을 쓰리라. 번드는 순사가 모멸을 가져 그를 훑어보았다. 그는 거의 그것에 불쾌를 느끼는 일도 없이 오직 그 생각에 조그마한 한 개의 행복을 갖는다. 구보. 문득 벗이 다시 그를 찾았다. 참, 그 수첩에다 무슨 표를 질렀나 좀 보우. 구보는 안주머니에서 꺼낸 수첩 속에 크고 또 정확한 X표를 찾아내었다. 쓰디쓰게 웃고 벗에게 향하여 아마 내일 정오에 화신상의 옥상으로 갈 필요는 없을까 보. 그러나 구보는 적어도 실망을 갖지 않았다. 스록 그것이 동그라미표라고 하였더라도 구보는 결코 기쁨을 느낄 수는 없었을 게다. 구보는 지금 제 자신의 행복보다도 어머니의 행복을 생각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그렇게 바빴을지도 모른다. 은근히 비 내리는 거리에서 구보는 좀 더 빠른 걸음걸이로 집을 향한다. 어쩌면 어머니가 이제 혼인 얘기를 꺼내더라도 구보는 쉽게 어머니의 욕망을 물리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